주변의 화려한 파티 속에서 나 혼자만 철저히 버려진 듯한 지독한 소외감과 상실감이 우리를 깊게 짓누르는 요즘입니다. 남들의 화려한 수익률 뒤에 숨겨진 차가운 침묵 속에서 들고 있는 자산마저 원망스러워지는 지쳐버린 투자자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진짜 위대한 부의 기회는 늘 대중이 고개를 돌리고 완전히 관심을 끊어버린 바로 그 고요한 자리에서 잉태되어 왔습니다. 오늘 그 차가운 무관심 속에 숨겨진 거대한 반전의 실체를 정밀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소식으로 축제 분위기인데 왜 우리가 가진 암호화폐 시장은 이상할 정도로 차갑게 죽어있는 걸까요? 비트코인이 7,000달러 주변에서 버티고는 있지만 이더리움이나 리플 같은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죽은 척 움직이지 않으니 답답함과 짜증이 밀려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자산시장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진짜 역사적인 자금의 폭발은 모두가 환호할 때가 아니라 지금처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지쳐서 떠나갈 때 시작되었다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가격 정체 뒤에서 벌어지는 수급의 대이동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선 코인 시장을 강력하게 압박하던 가장 큰 대외적 요인, 즉 매크로 경제 환경의 변화를 짚어보아야 하는데요. 여기서 매크로란 국가의 금리나 환율, 전쟁처럼 전 세계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인 환경을 말합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이 60일간 휴전을 연장하는 합의안에 접근했다는 결정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핵심은 전 세계의 원유수 수송의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고 이란의 원유 수출을 허용하는 초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미군의 단기적 공습 뉴스로 일시적인 혼선이 빚어지며 비트코인이 7,000달러 선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지만 물가를 자극하던 유가 폭등의 돌덩이가 치워지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낮아지고 연준의 금리 인하 조건이 완성되는 아주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된 거죠. 거시적 악재가 사라졌음에도 코인이 시원하게 치고 나가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금의 행선지가 완전히 엉뚱한 곳으로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 모든 투자 자금과 대중의 시선은 코인이 아닌 인공지능과 반도체, 그리고 우주 방산 같은 빅테크 주식시장으로 완벽하게 밀려 들어갔는데요. 엔비디아와 나스닥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는 화려한 무대 뒤에서 암호화폐 시장은 철저하게 대중의 무관심 영역으로 후퇴해버린 한 거죠. 이 지독한 소외감이야말로 대중의 심리가 바닥을 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인간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온체인 데이터 분석 기관인 글래스노드의 최신 통계 자료도 이를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온체인 데이터란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유저들이 실제로 코인을 주고받은 장부 기록을 뜻합니다. 분석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30일 겉보기 수요 지표가 14만 7천 비트코인 수준까지 내려앉으며 올해 들어 가장 비관적인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겉보기 수요란 새로 채굴되어 나오는 비트코인의 물량을 실제 현물 매수세가 얼마나 소화해내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수치입니다. 이 지표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가격은 선물 시장의 힘으로 겨우 버티고 있지만 지갑으로 직접 코인을 사서 모으는 진짜 현물 수요와 전통 금융권의 거래량이 고점 대비 절반 이하인 200억 달러 아래로 급감했다는 신호인 거죠. 하지만 거물 투자자이자 리얼비전의 창업자인 라울 팔은 지금의 정체기를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장기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판때기가 지금의 40배 수준인 100조 달러 규모까지 무조건 확장될 것이라는 파격적인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눈앞의 단기적인 가격 등락에 일희일비하며 감정적으로 자산을 던져버리는 개미들의 행동을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지금 진짜 보아야 할 핵심은 가격표가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이 인공지능과 로봇, 그리고 디지털 신원 증명과 결합하며 거대한 금융결제 인프라로 진화해 나가는 묵직한 방향성이라는 거죠. 이 인프라 확장과 자금의 통로가 만들어지는 가장 압도적인 현장이 바로 일본 시장입니다. 글로벌 리플 미디어 플랫폼인 리플렉서티의 정밀 분석에 따르면 조만간 일본에서 리플 현물 ITF가 공식 승인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완벽하게 마련되었는데요. 일본 내각은 최근 금융상품 거래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하여 리플을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니라 정식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했습니다. 더불어 투자신탁법까지 손보며 암호화폐 기반의 ITF 출시기를 전면 개방한 한 거죠. 이는 세계 최대 규모인 3조 달러가 넘는 일본 연기금과 거대 자산운용사들의 자금이 리플 생태계로 직접 밀려 들어올 수 있는 합법적인 거대 레일이 마침내 뚫렸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리플의 창업 초기부터 함께해온 최대 주주이자 일본 금융업계의 거물인 SBI 홀딩스의 행보를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데요. SBI 그룹은 비트코인과 리플을 결합한 혁신적인 ITF 상품을 도쿄 증권거래소에 상장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정역 추진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의 공식 목표는 상품 출시 후 단 3년 안에 5주엔
우리 돈으로 약 45조 원에 달하는 무지막지한 기관 자금을 시장에서 끌어부겠다는 것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수탁 서비스와 회계 기준, 그리고 법적 규제가 정비되지 않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데요. SBI가 그 거대한 진입 장벽을 완벽하게 허물어뜨리고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리플과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은 현재 눈앞의 지루한 정체기와 대중의 극심한 소외감에 가려져 제도권 중심부에서 조용히 완성되고 있는 법적 규제 정비와 수십조 단위의 기관, 진입 통로라는 구조적 잠재력이 온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이 잠시 쉬어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거대 금융 세력들의 레일 구축 작업은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는데요. 남들이 재미없다며 시장을 떠나가고 AI 주식으로 눈을 돌리는 바로 지금 철저하게 데이터와 인프라의 변화를 분석하고 포트폴리오의 관점에서 선구자적인 눈으로 접근한다면 향후 제도가 완성되고 시장의 대대적인 재평가가 본격적으로 터져 나올 때 우리의 자산을 가장 강력하게 도약시킬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까지 남들이 돈 벌었다는 소리만 부러워하며 구경만 하고 계실 건가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막막한 노후와 제자리 걸음인 통장 잔고를 단숨에 바꿔놓을 어쩌면 인생 마지막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탈 단 하나의 열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참 열심히 삽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노력이 무색하게도 예상치 못한 악재로 빚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되기도 하고 어느덧 돌아보니 노후 준비가 막막해서 밤잠을 설치는 50대, 60대 분들 정말 많으시죠. 열심히들 살아왔는데 통장 잔고는 늘 제자리고 손주 얼굴 볼 때마다 용돈 한 장 쥐어주고 싶은 마음에 가슴이 먹먹해지는 분들, 오늘 이 영상이 바로 그 마음에 대한 답이 되어드릴 거거든요. 인생에는 단 3번의 큰 기회가 온다고들 하잖아요.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여러분께 남은 그 소중한 기회 중 마지막일 수 있다고요. 오늘 제가 드릴 10분 남짓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평범한 서민이 부의 추월차선으로 올라타는 법을 분명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코인 시장은 이미 끝난 거 아니야? 암호화폐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 맞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잠깐만요. 2021년에도 똑같은 말이 나왔거든요. 코인은 거품이다. 다 끝났다고요. 그런데 그 시절 폴리곤이라는 코인 하나가 불과 1년 만에 300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2021년 초에 단돈 100만 원만 넣어두셨던 분은 그해 말에 3억 원이 넘는 자산을 손에 쥐었고 1000만 원을 넣은 분은 30억 원이라는 압도적인 숫자를 보게 됐어요. 이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불과 4년 전 우리 시대에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이 시장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이 순간이 사실 다음 폭발의 준비 구간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건 뭘까요? AI나 비트코인 같은 뻔한 이야기 말고요. 뉴스에서는 잘 안 다루지만 월가의 큰 손들이 조용히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 있는 단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먼저 이 키워드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많은 전문가가 유망하다고 이야기하는 RWA, CBDC, AI 테마 모두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먼저 이 3가지 테마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 저희가 주목해야 하는 유망 테마까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먼저 RWA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지금까지 강남 아파트나 미국 국채에 투자하려면 수억, 수십억이 있어야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블록체인 위에 올려서 1만 원짜리 조각으로 쪼개 누구나 살 수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100억짜리 빌딩을 100만 개 조각으로 나눠서 1만 원어치씩 살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RWA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가 오늘 영상의 진짜 핵심입니다. 집중하세요. 이게 단순히 나중에 잘 될 거다 같은 막연한 아이디어 수준이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이미 우리 눈앞에서 현실에서 완전히 돌아가고 있는 돈의 전쟁입니다. 자, 이 수치들을 한번 보세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즉 전 세계 돈의 흐름을 쥐고 있는 블랙록이 BUIDL이라는 펀드를 내놨습니다. 현재 운용 규모만 무려 2조 6천억 원을 넘어섰어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미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으로만 1100억 원 넘게 지급했다는 겁니다. 실체가 없다고요? 돈이 지금 실제로 돌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월가의 황제라고 불리는 JP모건은 또 어떻습니까? 2025년 12월에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화 펀드 머니를 출시하자마자 초기 투자금으로만 1,400억 원을 그냥 쏟아부었습니다. 골드만삭스, 피델리티, 아문디 이름만 들어도 아는 글로벌 공룡들이 지금 줄을 서서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돈이 된다는 걸 그들은 이미 알고 있거든요. 진짜 소름 돋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건 정말 따끈따끈한 소식인데요. 불과 얼마 전인 2026년 2월 21일 두바이 토지국이 공식 발표를 하나 던졌습니다. 두바이의 그 비싼 부동산들을 블록체인 위에 올려서 누구나 조각으로 살 수 있게 하는 2차 거래 시장을 열었는데 그 규모가 무려 1조 8천억 원입니다. 여러분, 실제 빌딩과 실제 땅이 지금 이 순간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먼 미래의 공상과학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강력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숫자로 증명해 드릴게요. 자, 이 그래프를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2022년에 6조 원이었던 이 RWA 시장이 2025년에 무려 4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고작 3년 만에 7배가 커진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2030년까지 이 시장이 최소 1300조 원, 최대 4000조 원 규모로 폭발할 거라고 합니다. 4000조입니다. 이 거대한 파도에 올라탔느냐, 아니면 그냥 구경만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5년 뒤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또 있습니다. 바로 AI 테마입니다. 이제 AI가 단순히 채팅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사람 대신 투자 결정을 내리고 24시간 내내 자산을 자동으로 사고 팔며 돈을 복사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헤지펀드들은 이미 AI 에이전트에게 수천억 원을 맡겨서 굴리고 있어요. 금융의 주도권이 사람에서 AI로 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바로 CBDC입니다. 지금 전 세계 130개 국가가 종이돈을 버리고 디지털 화폐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로 수백조 원의 실거래를 끝냈어요. 달러, 유로, 위안화가 전부 디지털로 바뀌는 이 시점에서 결제 방식 자체가 뿌리째 뽑히고 새로 심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눈을 크게 뜨고 단 5분만 집중해 보세요. 정말 소름 돋는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AI가 사람 도움 없이 자산을 자동으로 거래하게 된다면 그 막대한 돈은 대체 어디로 움직일까요? 국가와 국가 사이를 빛의 속도로 오가는 CBDC, 디지털 화폐는 어떤 통로를 지나갈까요? 그리고 수조 원짜리 빌딩을 쪼갠 RWA, 부동산 토큰이 팔리면 그 복잡한 결제는 대체 어디서 처리될까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느냐, 아니면 평생 남의 뒤만 쫓느냐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거대한 흐름의 종착지는 결국 단 하나입니다. 바로 결제와 청산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만 제 말을 들어보세요. 이 통로라는 개념이 왜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줄 단 하나의 치트키인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이걸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의 통장 잔고는 전과 후로 완전히 나뉘게 될 겁니다. AI가 1초에 수천 건씩 자산 거래를 실행할 때 그 결제 명령은 반드시 어딘가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CBDC가 국경을 넘을 때도 각기 다른 나라의 시스템을 연결해줄 번역기이자 환전소 역할을 하는 인프라가 필수적이죠. RWA 토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스마트 컨트랙트가 자동으로 계약을 실행해도 실제 돈이 움직이는 건 별개의 결제 인프라를 통과해야만 하거든요. 쉽게 비유해 볼까요? 이건 정말 인생에 다시 없을 기회입니다. 전 세계 모든 상점에 카드 단말기가 깔려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쌀을 사든, 금을 사든, 명품 가방을 사든 여러분은 그저 그 단말기를 깔아놨다는 이유만으로 결제가 일어날 때마다 자동으로 수수료를 챙기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단말기가 전 세계 모든 디지털 돈이 통과해야만 하는 단 하나의 결제망이라면요? 여러분이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거대 결제망의 주인이라면 어떨까요? 자, 이게 바로 오늘 영상에서 제가 목이 터져라 강조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AI 트래픽이 늘어나서 자동 거래가 폭주할수록 여러분이 깔아놓는 결제망에서 수수료가 터집니다. CBDC 거래가 국가 간에 활발해질수록 여러분의 지갑에는 24시간 내내 수수료가 쏟아집니다. RWA 시장이 커져서 전 세계 건물이 쪼개져 거래될수록 여러분의 수익은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합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힘들게 따로따로 베팅하며 기운 빼지 마세요. AI 공부한다고 밤새 엔비디아 차트 분석하고 CBDC 때문에 각국 중앙은행 정책 보고서 뒤져보고 RWA 때문에 부동산 토큰 시장 공부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건 하수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이 세 개의 메가 트렌드가 반드시 지나가야만 하는 단 하나의 결제 인프라에 올라타는 순간 여러분은 AI, RWA, CBDC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역대급 일석삼조의 수익을 그냥 거머쥐게 되는 거니까요. 어떤 가게가 들어오든 상관없이 결제될 때마다 수수료를 받는 디지털 건물주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AI라는 대박 가게가 들어오든 CBDC나 RWA라는 전 세계적인 프랜차이즈가 손님으로 북적이든 그 시스템을 가진 여러분에게는 결국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절대 불변의 승리 구조입니다. 세 가지 트렌드 중 뭐가 먼저 터질지 고민하며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그냥 이 결제망을 선점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이기는 게임을 시작하신 겁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아무리 AI가 똑똑해지고 CBDC가 세상을 바꿔도 실제 돈이 움직이는 그 길목을 지키고 있는 인프라, 그 인프라에 올라타는 것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단숨에 바꿔줄 마지막 탑입니다. 그럼 전 세계의 모든 돈의 길목을 장악한 이 결제 인프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프라, AI, RWA, CBDC 세 가지 돈이 모두 지나가는 그 통로 핵심 코인은 뭘까요? 온도 파이낸스, 폴리메쉬, 체인링크 이런 이름들도 있어요. 다 연관된 코인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누구나 한 이름에서 멈추게 되거든요. 바로 XRP입니다. 그런데 진짜 핵심은 사실 여기서부터예요. XRP가 통로라는 건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통로만 있다고 끝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CBDC가 국경을 넘을 때 아무리 XRP를 통과해도 자금 출처 추적이 안 되면 기관들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AI가 1초에 수천 건의 자산 거래를 자동으로 실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거래했는지, 각국 규정은 충족했는지 이게 자동으로 검증되지 않으면 아무도 책임을 못 지거든요. RWA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단순히 건물을 쪼개는 수준이 아니라 수백조 원 규모의 미국 국채나 글로벌 기업의 채권이 토큰화되어 전 세계로 움직인다고 가정해보세요. XRP를 통해 번개처럼 빠르게 결제하는 것까지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금융기관 입장에서 진짜 무서운 건 속도가 아니에요. 미국에서 발행된 국채 토큰이 XRP 망을 타고 한국이나 유럽의 대형 은행으로 넘어가는 그 찰나의 순간에 이 자금을 사는 쪽이 자금 세탁 세력은 아닌지, 혹은 각 국가의 복잡한 세법과 규제 정책을 완벽히 지켰는지 0.1초 만에 자동으로 검증되어야만 합니다. 이 인증 절차가 빠져 있다면 보수적인 기관들은 규제 위반이라는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이 시장에 절대 발을 들이지 않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XRP라는 톨게이트 안에 조용히 내장된 코인 하나가 등장하는 거거든요. 이 코인의 역할은 XRP와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XRP가 실제 금융시장에서 합법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규정 준수 레이어예요. KYC 실명 확인, 자금 세탁 방지 추적, 각국 규제 정책의 스마트 계약 자동 적용, 이걸 전부 처리하도록 설계된 코인이에요. 그리고 서로 다른 블록체인들 사이에서 자산이 오갈 때 그 연결다리 역할까지 하고요. 쉽게 비유하면 이래요. XRP는 고속도로고 이 코인은 그 고속도로 위에서 모든 차량의 번호판을 실시간으로 스캔하고 검문하는 통합 관제 시스템인 거예요. 둘 중 하나만 있으면 실제 금융기관은 못 써요. 두 개가 같이 돌아가야 비로소 완성되는 구조거든요. 블랙록이나 JP모건이 RWA 파일럿을 테스트하는 현장 뒤에서 이 두 코인이 함께 작동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대중은 XRP에 시선이 쏠려 있는 동안 이 관제 시스템 코인은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고래들이 이미 조용히 담고 있는데 왜 아직 가격이 낮을까요? 대중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뉴스에도 안 나오고 유튜브에서도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일반 투자자들 레이더에는 아직 잡히지도 않은 상태거든요. 세력들이 작정하고 꽁꽁 숨겨둔 코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까지도 가격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저렴한 채로 남아있는 거예요. 평생을 성실하게 일개미처럼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정작 내 손에 쥔 건 초라한 통장 잔고와 예전 같지 않은 몸뿐이라는 현실에 허탈하셨던 적 많으시죠? 요즘 주변을 보면 다들 재테크다, 뭐다 하면서 코스피가 6,000선을 돌파했다, 주식으로 역대급 수익을 냈다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조바심이 나다가도 막상 뛰어들려니 이미 너무 고점인 것 같은데 지금 들어갔다가 산꼭대기에 물리는 거 그거 아닐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밤잠 설치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코인은 그 막막함과 불안함에 대한 확실한 탈출구가 될 수 있거든요. 남들 다 아는 고점 종목에 무리하게 올라타는 게 아니라 커피 한 잔 값 아니면 편의점에서 담배 한 값 사는 그 소박한 쌈짓돈만 아껴서 미리 길목을 지키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훗날 내 자녀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우리 부모님 참 안목 있는 분이셨다는 소리 들을 수 있는 당당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운에 맡기는 투기가 아닙니다. 로또 한 장 사는 것보다 훨씬 과학적인 데이터와 세력들의 흐름을 근거로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역전 드라마를 써 내려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오늘 이 코인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게 이 영상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종목 이름이 모자이크 처리된 거 보이시죠? 안 알려드리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조회수 옆에 작게 보이는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파란색 링크가 하나 나오거든요. 그걸 클릭하시고 5초면 끝나는 간단한 내용 한 번만 체크해 주시면 적어주신 연락처로 제가 최대한 빠르게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PC로 보고 계신 분들은 영상 바로 아래쪽에 파란 링크가 보이실 거예요. 똑같이 클릭하셔서 간단하게 체크만 해주시면 한 분 한 분 직접 공유해 드릴게요. 혹시 당장 투자할 생각이 없으셔도 괜찮아요. 종목 받아서 한번 공부해보고 찾아보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께 정말 값진 경험이 될 거거든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결국 나중에 내 가족의 미래를 결정짓는 큰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리고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정보 공유하면서 당신은 뭘 얻는 거냐고요? 저는 어떤 금전적인 요구도 절대 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저를 사칭해서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차단하시고 신고해주세요. 제가 여러분께 바라는 건 딱 두 가지뿐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되시는 것.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드린 정보 덕분에 단돈 10,000원이라도 수익이 나셨다면 그 수익의 일부를 여러분 주변에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주세요. 거창한 기부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겨울철 고생하시는 경비원 분들께 따뜻한 음료 한 잔 건네거나 평소 고마웠던 분들께 진심 어린 밥 한 끼 대접하는 것, 그런 작은 나눔이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부의 완성입니다. 간혹 수익 보시고 덕분에 평생 고생만 하신 부모님 집 수리를 해드렸다. 형편이 어려워 꿈을 포기하려던 손주 학원비를 대신 내주며 할아버지 노릇 제대로 했다는 문자를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심지어는 수익금 일부로 지역 아동센터에 쌀을 보냈다는 소식을 전해주실 때마다 제가 잠을 줄여가며 종목 분석을 하는 이유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삶이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등불이 될 때 저는 가장 행복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정리해드리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집중해야 할 핵심 테마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렇게 정보를 공개해드려도 결국 중요한 건 여러분의 실행력이겠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 한 걸음이 어쩌면 여러분 가문의 흐름을 바꾸는 위대한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정보 받으시고 나서 일상생활에 절대 지장 없는 가용 가능한 소액으로만 접근하셔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제도권에 완전히 편입되기 전, 딱 지금 이 초창기 타이밍, 역사적으로 다시 오지 않을 이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드린 정보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깨어있는 부자를 만들고 그 부의 기운이 사회 곳곳으로 흘러들어가는 아름다운 선순환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